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수잔 제퍼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알려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잔 제퍼스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인데요.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두려움을 마주하고 넘어서도록 도와주는 실천적인 가이드입니다. 저자 수잔 제퍼스는 두려움을 피해야 할 적이 아닌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도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다거나 불안감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내디뎠다는 경험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잔 제퍼스가 말하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과 저자의 생각에 더해 저와 여러분이 직접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춰있던 여러분,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에서 정말 강력한 존재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아주 기본적인 감정이죠. 우리 조상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려움을 느꼈고 이 덕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두려움은 생존 그 이상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두려움은 때로 우리의 삶을 정체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막는 벽이 됩니다. 수잔 제퍼스는 이 1장에서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 과도해지거나 왜곡되어 진짜 위험이 아닌데도 우리를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두려움과 진짜 위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 마음속 깊이 이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순간들 말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눌려 그냥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진짜로 두려워하는지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피하지 않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두려움 극복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수잔 제퍼스는 두려움을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경고등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순간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혹은 내가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내 안의 나침판이라는 점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그 뒤에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접했을 때 정말 큰 공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두려움 때문에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실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내가 성장해야 할 신호임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두려움과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내면의 두려움에 조금 더 관대해지시고 두려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할지 그 방법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회피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피하려 하고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잔 제퍼스는 이 회피가 두려움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피할수록 커지고 결국 우리의 일상과 꿈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직면입니다.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서서 그 감정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 극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죠. 두려움 앞에 선다는 것은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고 때로는 숨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는 수잔 제퍼스가 추천하는 감정일기를 써보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느낀 두려움을 글로 적으면서 내가 왜 이 두려움을 느끼는지,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가 생각보다 훨씬 덜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지원군의 존재도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두려움을 견디기보다 친구나 가족 혹은 멘토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내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공감받으면 두려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도망가지 말고, 지금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극복할 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잔 제퍼스도 책에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두려움을 회피할 때는 오히려 더 불안하고 무기력했지만, 두려움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게라도 두려움과 마주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기록하고 주변에 나누며 함께 극복하는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동력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흔히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수잔 제퍼스는 두려움이 우리 내면의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두려움이란 변화가 필요하다, 성장할 기회가 왔다라는 몸과 마음의 신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개 발표가 너무 두렵다고 할 때 이 두려움을 마냥 부정하거나 피하는 대신 이 두려움을 내가 가장 중요한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순간이 바로 내가 한 단계 성장할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성장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두려움의 메시지 듣기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 속에 담긴 진짜 걱정과 불안을 들여다보고 왜 그 감정이 나오는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패할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들면 왜 실패가 두려운지,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두려움을 작은 단계로 나누기입니다. 큰 두려움은 종종 막막하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쪼개면 훨씬 다루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게 두려워라는 감정이 있다면, 첫 출근 준비하기, 동료와 인사하기, 업무 매뉴얼 읽기처럼 작은 행동으로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시각 전환입니다. 두려움은 실패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지만, 반대로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이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을 스스로에게 자주 상기시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두려움은 내 삶의 도전장을 내미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두렵고 낯설지만 그 친구와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독자분들이 이 장을 읽고 나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멈추지 않고 그 감정을 수용하며 내 자신을 믿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고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실천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려움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죠. 오늘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이 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수잔 제퍼스는 이 부분을 생각의 힘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두려움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최악의 상상은 대표적인 두려움의 씨앗입니다. 이 상상은 현실보다 과장된 경우가 많고 우리를 불필요한 불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퍼스는 이런 생각을 멈추고 현실 점검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발표를 망치면 모두가 나를 무시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 망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자기 대화로 바꾸는 연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대신 나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실패해도 배울 점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을 리셋하는 힘이고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호흡과 몸의 반응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지며 몸이 긴장하는데요. 이럴 때는 심호흡과 명상 같은 간단한 테크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신체적 조절은 두려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한 실천 팁 하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 5초 규칙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안에 행동으로 옮기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두렵다면 5, 4, 3, 2, 1 카운트다운 후에 바로 전화를 걸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두려움이 크게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독자분들도 이 장을 읽고 생각을 바꾸려 노력하면서 두려움이 훨씬 덜 무섭게 느껴졌다는 후기를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두려움도 점점 힘을 잃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 시간에 생각의 힘과 두려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패와 두려움의 관계를 깊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불안한 경험이지만 수잔 제퍼슨은 이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기회라는 점, 바로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수없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패를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오히려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실패의 재정의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나쁜 결과로만 생각하지만 실패를 시도했음을 의미하는 값진 경험으로 재정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실패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점, 알게 된 점, 성장한 점들을 기록하며 되새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실패 경험 쌓기입니다. 큰 도전을 하기 전 작고 안전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실패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작은 발표를 하면서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키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하기입니다. 두려움을 혼자 감추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멘토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나 혼자만 실패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실패가 내 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니 도전할 용기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실패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도 이 장을 읽고 실패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실패를 통한 두려움 극복의 진정한 힘입니다. 네, 두려움과 용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싶어지죠. 하지만 진짜 변화와 성장은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수잔 제퍼슨은 용기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용기를 내는 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기입니다. 큰 도전이 두려울 때는 작고 쉬운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운 분은 처음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점점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확한 목표 세우기입니다.
내가 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때 그 목표가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는 강한 동기가 있다면 두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야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반대로 나는 못해, 실패할 거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용기를 꺾으니 반드시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퍼스가 제안하는 작은 용기 행동을 실천하며 삶이 크게 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면접 준비를 하는 게 두려웠던 한 독자는 매일 5분씩 발표 연습을 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고 결국 원하는 직장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용기 행동이 모여 만들어지는 근육 같은 존재입니다. 저 역시 용기가 없던 순간이 많았지만 작은 용기부터 시작하며 점점 더 큰 도전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용기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용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용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기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잔 제퍼스는 행동력을 두려움을 딛고 첫걸음을 내딛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넘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완벽주의 내려놓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행동을 미룹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시작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입니다. 제퍼스는 불안하더라도 지금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싶지만 잘 쓰지 못할까 두려워 미루는 대신 초안을 쓰고 수정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을 쪼개기입니다. 큰 목표나 도전은 너무 커서 시작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작은 행동 단위로 나눠서 한 번에 하나씩 실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면 오늘 5분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행동에 책임감 부여하기입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멘토에게 내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고 그들이 나를 응원하고 지켜봐 주도록 하면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이 책임감이 두려움을 넘어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장을 읽고 행동을 미루던 습관에서 벗어나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중 한 분은 매일 아침 3분씩 명상하기를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힘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행동력은 우리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 두려움에 멈춰서곤 했는데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자고 마음먹고 실행한 뒤로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작은 행동력을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거나 꿈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 책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통해 다시 한번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잔 제퍼스가 말하듯 두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주하고 행동할 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와 행동력, 꾸준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통해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잠시 멈추고 왜 내가 이 길을 가는지 내 목표와 꿈을 떠올리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용기와 힘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한 걸음 내딛는다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용기를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두려움 극복 경험이나 앞으로 실천할 계획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